경계를 세우는 힘과 자동 반응을 멈추는 자각이 만나면 우리는 고립으로 숨지 않고 더 큰 연결로 건너갑니다. 외부를 붙잡는 사랑에서 전체를 신뢰하는 연결로, 공동 의존에서 상호작용으로 가는 길. 프롤로그 19 33번 키와 관계의 재배치. 19번 키의 중심에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는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19번 키는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주고받으며 그 과정에서 경계가 어떻게 무너지거나 세워지는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19번 키의 흐름은 늘 관계의 형태를 바꾸기보다 의식의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림자 공동의존은 안전을 바깥에서 확보하려는 습관에 가깝고, 선물 민감함은 그 습관을 알아차릴 수 있는 섬세한 감각이며, CD 희생은 더 이상 나를 위한 붙들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19번 주간의 이 흐름을 따라가 본다는 것은 내가 관계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붙들미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치게 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자리에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여정의 옆에는 33번 키가 프로그래밍 파트너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파트너는 만다라에서 서로 등을 맞댄 두 키로 하나의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비추는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주파수가 낮을 때는 19번의 공동의존과 33번의 망각이 서로를 건드리며 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지를 더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물의 자리에서는 19번의 민감함과 33번의 마음씀이 힘을 합쳐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잇는 순간을 정확히 붙잡아냅니다. CD 차원에서는 두 키의 긴장이 녹아 사라지고 관계는 더 이상 붙들기와 방어의 장이 아니라 전체가 스스로 정렬되는 자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19, 33 프로그래밍 파트너의 여정에서 나누고 싶은 중심 이야기는 19번이 말하는 독립은 성취의 깃발이 아니라 더 큰 연결로 건너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점입니다. 공동의존에서 독립으로 옮겨가는 것은 관계를 끊어내는 선언이 아니라 나의 경계와 주권을 회복하는 전환이며, 그 다음 단계는 독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신뢰하는 쪽으로 삶이 재배치되는 도약입니다. 그리고 33번은 그 도약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망각을 비추고 다시 현재로 되돌리는 마음씀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번 탐구는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다루기보다 의식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읽어내는 지도처럼 전개될 것입니다. 1장 19번 키 그림자 공동의존. 관계가 안전장치가 될 때. 19번 키의 그림자 공동의존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을 외부에서 확보하려는 의식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관계가 연결의 자리라기보다 불안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 공동의존은 힘을 얻습니다. 이때 마음은 무언가를 전체처럼 붙들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반응, 어떤 분위기, 어떤 확실함이 나를 지탱해 줄 것처럼 느껴지고, 그 기대가 관계의 중심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공동의존이 관계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사소한 말투와 표정, 답장의 속도 같은 작은 신호에 내 상태가 크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내가 먼저 맞춥니다. 관계가 편안하려면 내가 더 챙겨야 한다는 믿음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는 상대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확인을 원하고 확인을 받아도 오래가지 않아 다시 확인이 필요해지며 그러다 보면 관계는 점점 더 안전의 공급원처럼 굳어집니다. 그럼에도 공동의존은 정체성이 아니라 작동 방식입니다. 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외부의 안전에 손을 뻗는지 보이기 시작하면 이 그림자는 이미 조금 느슨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정직한 관찰입니다. 관계가 나를 살리는 곳이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붙들어 왔는지 그리고 붙들미 어떤 피로를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 깊어질수록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혼자 서기가 아니라 경계와 주권을 세워갈 것인가? 2장 19번 키의 전환, 독립. 끊어내기가 아니라 경계와 주권의 회복. 19번 키에서 독립은 관계를 떠나는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독립은 내가 내 선택을 바깥에 맡기지 않는 상태이며 내 욕구와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공동의존이 나도 모르게 기대는 쪽으로 흐르는 습관이라면 독립은 그 흐름을 잠시 멈추고 나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전환입니다. 그래서 독립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한 기본 자세에 더 가깝습니다. 독립의 핵심은 내 몫과 상대의 몫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것은 나의 말과 선택, 행동의 결과이며 책임지지 말아야 할 것은 타인의 감정과 결정, 타인의 인생 전체입니다. 공동의존의 패턴에서는 이 경계가 섞여 상대가 불편해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상대가 불안해하면 내가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독립은 바로 그 섞임을 풀어내는 과정이며 나는 내 몫을 한다는 문장이 정말 의미를 갖도록 나는 남의 몫을 맡지 않는다를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다만 독립은 언제든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경계를 두껍게 만들고 그 경계가 보호를 넘어 차단이 되는 순간 독립은 고립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독립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관계를 대하는 내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내 경계가 더 진실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까움을 두려워해 다치는 쪽으로 흐르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검의 순간에 33번 키가 더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무엇이 나를 고립으로 끌고 가는지, 무엇을 잊고 있는지 그 순간을 비추는 힘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3장 33번 키의 그림자와 선물, 망각과 마음씀, 건너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19번의 독립이 고립으로 굳는 데는 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33번 키의 그림자 망각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조급함으로 변하는 순간, 나는 그 뿌리를 놓친 채 행동만을 남겨둡니다. 그러면 차단은 필요한 경계로, 달라붙음은 사랑으로, 공격성은 정당한 반응으로 쉽게 포장됩니다. 33번 키의 선물 마음씀은 반응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씀은 반응이 시작되는 바로 그 찰나를 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지금 안전을 얻기 위해 관계에 매달리려 하는지 아니면 상처를 피하기 위해 관계를 차단하려 하는지
그 미세함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들어오는 순간 독립은 다시 선택이 됩니다. 갑옷처럼 굳어가던 경계가 필요한 만큼의 구조로 정렬되고 지나치게 긴장하던 마음은 한 박자 늦춰집니다. 그래서 1933 프로그래밍 파트너는 관계의 핵심을 행동이 아니라 기억의 문제로 돌려놓습니다. 내가 관계에서 무엇을 반복하는지보다 왜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짝입니다. 마음씀이 자라날수록 독립은 고립으로 굳지 않고 상호 의존으로 건너갈 준비가 됩니다. 4장 19번 키 CD의 방향 상호 의존과 희생 전체를 신뢰하며 함께 작동한다는 것 19번 키가 말하는 상호 의존은 공동 의존으로 되돌아가는 단계가 아닙니다. 공동 의존이 바깥의 안전을 붙들어 관계를 고정시키려 하는 방식이라면 상호 의존은 내가 내 몫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의 흐름을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독립이 경계와 주권을 회복하는 발판이라면 상호 의존은 그 발판 위에서 연결의 질이 새로 구성되는 자리입니다. 관계는 더 이상 불안을 관리하는 장치가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 관계의 언어도 달라집니다. 부탁은 상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압박이 아니라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주는 것 역시 거래가 아니라 기여로 옮겨갑니다. 줄 수 있을 만큼 주되 줄 수 없으면 거절하고 주는 순간에는 통제하지 않는 태도가 함께 서야 합니다. 이 태도가 가능해지는 이유는 독립으로 경계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신뢰가 현실이 되고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19번 키의 CD 희생은 이 상호 의존을 가장 극단적으로 동시에 가장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희생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붙드는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독립을 붙드는 손이 느슨해지고 관계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잦아들며 전체가 스스로 정렬된다는 감각이 들어옵니다. 이때 33번의 마음씀은 여전히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흐름을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독립은 더 이상 성취가 아니라 건너가기 위한 발판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에필로그 독립을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너가는 사람으로 19번, 33번 프로그래밍 파트너를 따라오면 관계에 대한 결론이 달라집니다. 독립은 관계를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나를 잃지 않게 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공동의존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바깥에서 안전을 찾던 습관이 드러나는 첫 구간이며 그 습관을 정직하게 보는 순간 독립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번 키는 그 독립에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독립 이후에는 더 큰 도약이 필요하다고, 전체를 신뢰하는 상호 의존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입니다. 이 도약을 가로막는 것은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내가 왜 달라붙고 왜 차단하는지, 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지 있는 순간 독립은 갑옷이 되고 고립은 습관이 됩니다. 33번 키의 마음씀은 바로 그 찰나를 비춰 독립이 다리인지 갑옷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 분별이 들어오는 순간 관계는 다시 길이 됩니다.
나를 묶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정렬시키는 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여정의 마지막에 남는 문장은 단순합니다. 독립은 끝이 아니라 통과 지점이며 더 큰 연결로 건너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 발판을 밟는다는 것은 혼자 버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 경계를 회복하고 그 경계를 붙들지 않고 전체를 신뢰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잊지 않게 하는 조용한 동반자가 33번의 마음씀입니다. 오늘도 관계의 한 가운데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건너가시기를 응원합니다.